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허건입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췌장 낭종이 발견되어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췌장 낭종의 종류와 진단 방법,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은 명치 끝과 배꼽 사이 상복부에서 위장 뒤쪽에 후복막강이라고 하는 몸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장기입니다. 각종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 췌장액을 십이지장으로 분비하여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췌장 낭종 또는 췌장 낭성 종양은 쉽게 말해서 췌장 물혹이라고도 하는데, 물이 차 있는 혹, 그러니까 안쪽에는 액체가 있고 바깥쪽을 세포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췌장 낭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가성 낭종이나 림프상피성 낭종, 장액성 낭종은 악성 위험도가 전혀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인 반면에 췌간내 유두상 점액종양, 점액성 낭성 종양, 고형 가유두상 종양, 낭성 신경내분비 종양은 다양한 정도의 악성화 위험도를 동반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분들께서 췌장 낭종이 점액성인지 장액성인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낭종을 이루고 있는 액체의 성상에 따라서 불리한 것입니다. 비교적 맑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 장액성 낭종은 암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끈적한 점액 성분으로 이루어진 점액성 낭종은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췌간내 유두상 점액성 종양 IPMN 또는 점액 낭성 종양 MCN이 점액성 낭종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점액성 낭종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낭종의 종류나 크기, 형태에 따라서 암 발생 위험이 달라지며 점액성 낭종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암 발생 위험도가 낮은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 낭종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통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촬영한 복부 CT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황달이나 체중 감소, 복통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악성 변화가 동반되었을 수 있으므로 빠른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복부 초음파는 췌장의 일부만 관찰이 가능하고, 특히 췌장의 머리나 꼬리 부위는 관찰하는 데 제한이 많기 때문에 췌장 낭종이 의심되면 먼저 복부 CT나 MRI를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복부 CT를 먼저 촬영하고 감별 진단이나 악성화 위험도 평가를 위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MRI 또는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고려합니다. 초음파 내시경은 내시경 끝에 초음파 장비가 달려 있어서 췌장과 가까운 위나 십이지장에서 고화질의 췌장 초음파 영상을 얻는 검사 방법입니다. 따라서 췌장 낭종의 형태를 자세히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얇은 바늘을 이용해서 낭종의 액체를 흡인해서 검사를 하거나, 최근에는 아주 작은 생검용 겸자를 삽입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초음파 내시경 검사가 불필요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췌장 낭종의 감별 진단이나 악성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초음파 내시경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췌장 낭종 중에서 췌장암 발생의 위험이 높은 경우는 수술을 고려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기적 추적 관찰을 합니다. 추적 관찰의 목표는 췌장 낭종이 악성으로 진행할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시점에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적인 수술 시점은 췌장암으로 진행하기 직전 단계에 수술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췌장 낭종은 악성화 위험이 낮은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추적 관찰만으로 충분합니다. 추적 관찰을 할 때에는 췌장 낭종의 크기와 모양, 변화 유무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전체 췌장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CT나 MRI를 주로 촬영하게 됩니다. 추적 관찰을 시행하는 간격은 낭종의 크기나 형태, 위험 인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시작하고 크기나 모양 변화의 유무에 따라서 간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악성화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되거나
반복적으로 췌장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낭종에 의한 폐쇄성 황달이 있는 경우, 낭종 내부에 고형 성분의 결절이 있는 경우, 심한 췌관 확장을 동반하는 경우 등이 악성의 위험이 높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단순히 낭종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췌장 절제를 포함하는 큰 수술입니다. 수술 방법은 췌장 낭종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췌장암의 수술 방법과 유사합니다. 특히 췌장 머리 쪽에 위치한 췌장 낭종을 수술하는 경우 췌장 주변에 여러 장기를 절제하고 문합해야 하는 고난이도의 수술이 필요하며 단기적, 장기적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수술 기법이 많이 발전하였고 복강경 수술 등 최소 침습 수술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의 위험성은 낭종의 위치에 따른 수술 방법뿐만 아니라 환자의 동반 질환, 전신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췌장 낭종에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췌장암 발생의 위험도와 수술의 위험성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환자의 동반 질환과 전신 상태, 선호도와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화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췌장 낭종으로 진단받으시는 경우 대부분은 악성의 위험도가 낮은 양성 질환이므로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췌장 낭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악성화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췌장 낭종이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추가적인 검사나 추적 관찰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